한국과 러시아는 군사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려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한국 공식 방문 결과가 그렇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을 할 근거는 그리 높지 않다. 한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현대식 무기와 군사장비로 탕감하자는 러시아 정부의 제안은 한국 국방부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총 10억 달러 차관 중 7억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이 중 일부는 T-86 전차 33대, BMP-3 전차 33대,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 M770기, 이동식 대공 미사일 시스템 이글라, 카-32 헬기, 공기부 양정 무레나, 미사일 무장 및 탄약을 공급함으로써 탕감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이 품목을 한국에 다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도입한 군사장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품 공급이나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데다 많은 모델이 서류에 적힌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 군사장비 완제품 도입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방력 증강에 필수적인 무기와 군사장비의 생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으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다. 한국이 관심을 가진 11개 분야의 목록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그중 5개 분야에서 양국은 타협점을 찾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과거의 계약들을 보면 한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중거리 대공방어 시스템 천궁-M3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천궁 시스템의 기초는 러시아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 비티아즈 기술이다. 비티아즈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진은 트럭에 싣는 이동형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미사일 자체는 러시아 미사일 9M96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한국은 러시아, 프랑스, 대만, 일본에 이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5번째 국가가 됐다. 러시아어로 제련누이 야스트레브라고 부르는 이 사업은 한국이 대공방어 시스템 제작 분야에서 대러 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다음 단계는 러시아 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트리움프 같은 장거리 유격 미사일 시스템 개발이 될 수도 있다. 트리움프 시스템은 비행기, 헬기, 소형 무인 비행기는 물론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수단으로 배치되고 있다. 또 다른 분야는 현대 전투기 제작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 중 러시아는 한국의 러시아 5세대 전투기 T-50 개발 참여를 제안했다. 러시아 전투기 가격은 동급의 미국산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다. 올해 한국은 또 한 번 전투기 60대 구입을 위한 가격 입찰을 중단했는데 그 입찰에는 보잉, 록히드 마틴, 이즈가 참가했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와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브라질에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기 제작사인 수호이는 전투기 분야 협력 전망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다. 수호이사 관계자는 러시아는 최신 전투기 수-35로 한국의 전투기 입찰에 참가했다가 이미 한 번 대인 적이 있다며 한국이 수-35에 관심을 보이며 기술 문서를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호이사는 한국이 자국 생산업체들을 위해 단지 전투기 정보를 받을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전투기,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고 있는 기업이다. 설립 41주년을 맞이한 올해까지 생산한 엔진만 8,600대 이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다.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고, 이후 1986년에는 KF-16 전투기 최종 조립 업체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한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며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국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또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지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나섰다.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KSLV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 중이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처음으로 납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GE, 프렛 앤드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업체와 엔진 부품, 모듈 국제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있다. RSP 프로그램은 엔진 사업 전체 리스크와 실적을 참여 지분만큼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선진 업체의 항공 엔진 사업 수행 방식이다. 지금까지 세계 유수 항공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던 항공 엔진 부품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RSP 사업 주요 파트너가 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설계 전문가와 기술 명장 등을 주축으로 설계,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엄격한 품질 관리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항공 엔진 부품 전문업체인 이덕사 지분 전부를 인수 계약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로 출범시켰다. 이번 인수로 GE, P&W 등 세계적 엔진 제조사의 인접 거점에서 수주 확대, 제품 포트폴리오 등 확장이 가능해졌다. 제가 처음 밀매로 진입하게 해준 무기체계로 당시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었네요. 골든 이글은 국내 개발 전투기로 KF-16C 전투기 라이선스 경험을 통한 항공기 개발 경험 등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록히드 마틴사의 기술 지원과 투자를 받아 KTX-2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최근 몇 개월 전 업그레이드와 파생기 20대의 추가 생산, 그리고 미공군의 8대의 임대 계획 발표 등 일이 있어 소개해봅니다. 1989년 ADD 제안으로 사업 시작, 1990년 삼성항공을 개발 업체로 지정. 1997년 체계 개발 시작, 2001년 10월 31일 시제기 출고 2002년 8월 초도 비행, 2003년 3월 초음속 비행을 하였다고 한다. 시험 비행은 공군 52전대에서 수행하였다. 2006년에 체계 개발을 종료하였다. 2005년 11월 T-50 전투적합 판정, 2006년 03월 TA-50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 FA-50은 2009년 체계 개발을 시작하여 2012년 11월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 KTX-2 사업으로 유사시 전투기로 전환 가능한 고등훈련기로 개발되었다. 주익은 덴공, 엔진은 GE, 항전 장비는 록히드, 사출 좌석은 영국에서 조달했다고 한다. 당시 호크 등의 고등훈련기가 CAS기로도 쓰이던 흐름을 반영, CAS기로도 쓸 수 있는 스펙을 찾다 보니 초음속기로 개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IMF가 도중에 터져버리는 바람에 환율이 급등하자 CATIA라는 3차원 컴퓨터 설계 방식을 이용하여 모형 제작을 모두 생략했었으며 이로 인해 목표 기간에서 8개월을 줄였었다고 한다. 다만 이때 무리한 철야로 록히드와
다수의 개발진들이 반발했으며 과로사로 국내 연구진 2명이 순직하는 일이 있었다. 탐색 개발은 946억 원, 체계 개발비는 2조 823억이고 FA50개량에 3,871억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시제기는 총 4대로 현재 FA50개량과 KF-X용 일부 장비 시험용으로 쓰인다. 카이에서 담당하고 T-59, TA-59, FA-59이 있다고 한다. 주익은 덴공, 전자장비는 이스라엘 엘타사 및 로키드 마틴, 레이더는 엘라이진 X1, 레이시온사, 엘타사가, 엔진은 한화가 공급한다. 지금까지 206대가 생산되었다. 20대가 추가 생산될 예정이고 이 중 144대가 한국공군용이다. 양산 비용은 2010년 국방대학원 논문에 따르면 초도양산에 9,500억, 후속양산에 1조 4,350억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수백만의 미군 철수 후 폐쇄된 비행장 재생시켜 배치함. 12대 수출, 당시 필리핀의 사정으로 한국 공군 생산분을 필리핀 공군용으로 전환하여 먼저 인도함. 부족한 PVR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스페로우 미사일 인티를 고려한다고 한다. 도입 이후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전 대통령의 전용기를 보유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었으며